오후 6시가 막 지난 마포의 골목이었습니다. 퇴근길 사람들이 인도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골목 끝자락 붉은 벽돌 건물 1층에 자리한 작은 카페에서 윤서진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대기업 전략실장으로서 내일 보고할 기획안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재킷을 의자 등받이에 걸쳐두고 흰 블라우스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39의 나이답지 않게 날렵한 인상이었습니다. 인매는 단단했고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카페는 퇴근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서진은 그 소음 속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직장 생활의 노하우였습니다. 그때 계산대 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카드가 안 되면 현금으로 내세요. 뒤에 사람 많잖아요.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낡은 회색 모자를 눌러 쓴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지갑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은 채 고개를 숙인 모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명 넣어뒀는데. 노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20대로 보이는 남자 직원은 팔짱을 낀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돈도 없으면서 왜 주문을 하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카페 안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는 얼굴들 뿐이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더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의자를 밀고 일어섰습니다. 계산대로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제가 계산할게요. 서진이 직원 앞으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손님께서. 아메리카노 한 잔이죠?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직원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카드를 받았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어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으세요? 저쪽 자리에 앉으세요. 서진은 자신이 앉아있던 창가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노인은 작은 목례를 하고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진은 커피를 받아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노인이 종이컵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의 시선이 노인의 손목에서 멈췄습니다. 낡은 회색 스웨터 소매 아래로 금빛 시계줄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시계였습니다. 표면은 긁혀 있었고 금빛은 발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디자인은 선명했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24살의 자신이 첫 월급으로 산 시계였습니다.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민준. 그 이름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15년 동안 애써 지워왔던 이름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노인의 목소리에 서진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 어딘가에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노인과 마주 앉았습니다. 노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은 그쪽 같은 분들이 많지 않아서요.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인의 손목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그 시계가 어디서 온 건지, 어떻게 갖게 된 건지.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익숙한 손길이었습니다. 이 시계 오래된 거예요. 제 아들이 남기고 간 거죠. 서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드님이요? 아, 네. 15년 전에 떠났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서진은 숨을 참았습니다. 15년 전, 민준이 사라진 그 해였습니다. 카페 밖으로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붉은 빛이 짙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노인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시계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혹시 실례지만 아드님 성함이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민준이요. 한민준.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맞았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15년 전 사라진 그 사람.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 뒤로 연락이 끊겼어요. 사람들은 도망갔다고 했지만 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민준의 웃음, 그의 목소리, 그가 건넨 약속들. 그리고 자신이 그를 의심했던 순간도. 할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도윤입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도윤. 민준이 가끔 이야기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상냥하고 조용한 분이라고 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안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앉은 창가만은 묘하게 고요했습니다. 서진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제 연락처예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노인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서진의 이름을 읽었습니다. 윤서진 고맙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챙기고 재킷을 걸쳤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에서 금빛 시계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서진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녁 거리는 어둠 속으로 잠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정말 어디에 있는 거니?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낸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시계를 떠올렸습니다. 낡은 금빛, 긁힌 표면, 그리고 그것을 차고 있던 노인의 떨리는 손목. 한민준.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15년 동안 애써 지워왔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깊이 묻어두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회의 준비를 핑계 삼아 책상 앞에 앉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명함함을 열었습니다. 어제 노인에게 건넨 명함과 같은 것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연락이 올까? 서진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새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한숨을 내쉬고 모니터를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 어제 카페에서 도움받은 한도윤입니다.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섰습니다. 아, 할아버님.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어제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서요. 서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제 어디서 뵐까요? 오늘 저녁 괜찮으시면 어제 그 카페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6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서진은 한동안 핸드폰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사무실 밖으로 도심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 속에서 자신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회의를 일찍 마치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였습니다. 카페 안은 여전히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한도윤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다가가자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보다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셨군요. 앉으세요. 서진은 노인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메리카노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미리 주문했습니다.
어제 신세를 졌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서진은 컵을 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노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의 소음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제 시계를 보셨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봤습니다. 이 시계는요. 노인은 손목에서 시계를 풀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금빛은 희미했지만 여전히 단단해 보였습니다. 제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겁니다. 서진은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뒷면에 새겨진 글씨가 보였습니다. 작은 영문 이니셜이었습니다. M, J, 민준.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24살 첫 월급을 받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시계 가게 앞을 서성이던 자신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민준을 위해 고른 선물이었습니다. 할아버님 실례지만 제가 그 시계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다. 노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뭘 아신다고요? 그 시계는 제가 선물한 겁니다. 15년 전에요. 노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그 서진 씨, 네, 저는 민준 씨와 사귀었습니다. 그때요. 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그 사람이군요. 민준이가 말하던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 자주 얘기했어요. 서진이라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회사 다니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자랑을 많이 했죠.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저도 민준 씨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다고 아버지가 좋은 분이라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로 흘러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이는요, 15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빚이 많이 남았죠.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성인이고 본인 의지로 떠난 것 같다고 했죠. 사람들은 말했어요. 빚 때문에 도망갔을 거라고. 하지만 할아버님은 믿지 않으셨죠? 아, 네. 그 아이는 그런 애가 아니었어요. 착했고 책임감이 강했어요. 절대 그렇게 안 떠났을 거예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서진아, 나 좀 힘들어. 무슨 일인데? 사업이 잘 안 돼. 빚이 많이 생겼어. 얼마나? 억 단위야.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어떡하려고? 모르겠어.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었어. 하지만 서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아, 나도 내일로 바빠. 미안한데 나중에 전화할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민주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서진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나이의 교만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커리어가 더 중요했습니다. 서진 씨, 노인의 목소리에 서진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딴 생각을. 괜찮습니다. 저도 그래요. 자꾸 옛날 생각이 나서. 서진은 컵을 들어 커피를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할아버님, 그 시계는 어떻게 갖고 계신 건가요? 민준이가 떠나던 날 현관에 놓고 갔어요. 시계랑 짧은 쪽지 하나만요. 쪽지에 뭐라고 써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저는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서진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는요? 흔적이 없었어요. 통장, 핸드폰, 아무것도 건드린 적이 없어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혹시 사고를 당한 건 아닐까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이 그것도 조사했어요. 병원, 사고 기록 다 확인했대요.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집사람이요.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아들을 기다리다 마음의 병을 얻었죠. 요즘은 저도 잘 못 알아봐요. 그럼 할아버님 혼자. 아, 네. 15년을 그렇게 견뎌왔습니다. 서진은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부정한 등, 주름진 얼굴, 떨리는 손. 그 모든 것이 15년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님,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뭘 도와준다는 건가요? 민준 씨를 찾는 거요.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15년이나 지났는데. 그래도 해볼 수 있어요. 제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쌓은 인맥도 있고, 서진 씨, 노인이 서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 아들 때문에 당신까지 힘들게 할 순 없어요. 이미 충분히 신세졌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제 문제이기도 해요. 서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저도 민준 씨한테 잘못했어요. 그때 등을 돌렸죠. 이기적이었어요.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노인은 서진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군요. 네, 최근에야 깨달았어요. 너무 늦었지만요. 늦은 게 아닙니다. 깨닫는 것만으로도 큰일이에요.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카페 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할아버님 민준 씨에 대해 아시는 거 다 말씀해 주세요. 어디 다녔는지, 누구랑 만났는지, 무슨 일 했는지. 전부요. 노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노인은 아들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녔던 회사, 살던 동네, 자주 가던 식당. 서진은 하나하나 꼼꼼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카페가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가까워요. 아닙니다. 제 차가 근처에 있어요. 서진은 노인을 차에 태웠습니다. 조용한 주택가로 차를 몰았습니다. 낡은 빌라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입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진도 따라 내렸습니다. 할아버님 꼭 찾아낼게요. 약속드릴게요. 노인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서진은 노인이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제야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민준아, 어디 있든 꼭 찾을 거야. 서진은 다짐했습니다. 15년 전 저질렀던 잘못을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서진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일주일 동안 민준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노인에게서 들은 장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민준이 다녔던 회사는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건물은 재개발 예정지로 묶여 있었습니다. 담벼락에는 철거 예정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진은 근처 상가를 돌아다녔습니다. 민준이 자주 갔다던 식당을 찾았습니다. 주인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 주인은 15년 전 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손님이요? 저는 3년 전에 여길 인수했거든요. 혹시 전 주인분 연락처라도. 그분도 돌아가셨습니다. 작년이었을 겁니다. 막막했습니다. 서진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준이 살던 오피스텔도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관리실에 들어가 물어봤습니다.
15년 전 기록이요? 그건 좀. 관리인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서진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관리인은 명함을 보더니 잠시 망설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오래된 장부를 뒤적였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있긴 한데 한민준 씨 맞죠? 이분 보증금도 안 찾아가셨네요. 서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보증금을요? 네. 200만 원인데 연락이 안 돼서 그냥 공탁했어요. 민주는 돈이 급했을 것입니다. 빚에 쪼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증금조차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서진은 오피스텔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도망간 게 맞다면 보증금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서진은 차 안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은 정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행방을 알만한 단서는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도윤이었습니다. 서진 씨, 혹시 지금 괜찮으세요? 네, 할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집사람이요. 오늘 상태가 안 좋아서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어느 병원이세요? 서진은 주소를 받아 적고 차를 몰았습니다. 시내 외곽의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낡은 건물이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병실은 3층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서진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한도윤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에는 노파가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호흡이 가늘었습니다. 할아버님. 서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와 주셨군요. 할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오래 못 버티실 것 같대요. 노인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서진은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노파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주름 사이로 고통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를 보고 싶어 해요. 매일 그 애 이름을 부르죠. 노인이 노파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야. 민준이는 곧 볼 거야.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노파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쁜 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서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한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할아버님, 제가 이번 주 내내 알아봤는데요. 아무것도 못 찾으셨죠? 노인이 서진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15년 동안 찾지 못한 걸 며칠 만에 찾을 순 없죠. 노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포기하려고 했어요. 여러 번요. 할아버님. 하지만 집사람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믿고 있거든요. 민준이가 살아있다고.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름진 뺨을 타고 내렸습니다. 전 나쁜 아버지예요.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민준이가 사업한다고 했을 때 말렸어야 했어요. 젊은 나이에 무리라고, 천천히 하라고. 하지만 전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응원했죠. 노인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결국 그 애는 빚더미에 앉았고 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돈도 위로도. 서진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고백은 15년 묵은 죄책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실패했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노인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라. 난 더 이상 모르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뒤로 민준이는 안 왔어요. 병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파의 호흡 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 서진도 그랬습니다. 민준이 힘들다고 했을 때 차갑게 대했습니다. 자신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등을 돌렸습니다. 할아버님, 저도 똑같았어요. 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가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전 바쁘다고 끊었어요. 그 사람 목소리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도 모른 척했어요. 노인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했어야 했는데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민준 씨는 사라졌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할아버님처럼 15년을 죄책감 속에 살았어요.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더 일에 매달렸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린 둘 다 민준이한테 미안한 사람들이네요. 노인이 쓰게 웃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찾아야 해요. 이제라도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모든 흔적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노파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노파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민준아,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나야. 민준이 곧 와. 노인이 노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기다리게 해서. 노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 속 어딘가에 민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미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서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어디 있든 꼭 찾아낼게. 그때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진은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진 씨죠? 저 이번 주에 오피스텔 관리실에서 뵀던 사람인데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그게 장부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서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데요? 한민준 씨, 이분이 나가시기 한 달 전에요. 택배를 하나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수령을 안 하셨어요. 택배요? 네. 그래서 관리실에 보관 중이었는데 아직도 여기 있어요. 15년 된 거예요. 서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할아버님, 단서가 생겼어요. 서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민준 씨가 받지 않은 택배가 있대요. 15년 전 거요.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제가 지금 가서 확인해 볼게요. 할아버님은 여기 계세요. 서진은 서둘러 병원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피스텔까지는 30분 거리였습니다. 차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서진의 가슴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작은 단서였습니다. 하지만 15년 만에 찾은 유일한 실마리였습니다. 제발 뭔가 있기를. 서진은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차 안에서 희미한 희망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관리실 문을 열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관리인은 서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낡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갈색 테이프가 발에 있었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15년 동안 여기 있었어요. 서진은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발신인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부산이었습니다.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진은 상자를 안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상자를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노트 한 권과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해졌습니다. 펼쳤습니다. 민준의 글씨였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5년 전 민준이 사라지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서진은 숨을 참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채권자들한테 연락이 왔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아버지한테 전화했지만 실망시켰다. 서진이한테도 연락했지만 부담만 준 것 같다. 서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다들 내가 도망칠 거라고 생각한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다. 부모님이 계시고 서진이가 있다. 그냥 사라질 순 없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부산에 사는 친구가 일자리를 알아봐 준다고 했다. 거기 가서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빚을 갚고 떳떳하게 돌아오고 싶다. 서진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젊은 날의 민준이 웃고 있었습니다. 서진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한강 다리 아래였습니다. 두 사람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한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님 저예요. 어떻게 됐어요? 노트를 찾았어요. 민준 씨가 쓴 거예요. 노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도망간 게 아니에요. 부산에 가서 다시 시작하려고 했대요. 전화 너머로 노인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애가 그럴 줄. 할아버님 부산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혹시 거기 계실지도 몰라요. 저도 같이 갈게요. 할머니는요? 괜찮아요. 간호사분들이 계시니까 꼭 가야겠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다음 날 서진은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내는 개인 사유였습니다. 아침 일찍 노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한도윤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노인을 차에 태우고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부산까지는 4시간이 걸렸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노인은 민준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진은 민준과 함께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애가 당신을 정말 좋아했어요. 노인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집에 올 때마다 당신 이야기를 했어요. 똑똑하고 당찬 사람이라고. 자기가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게 자랑스럽다고. 서진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몰라줬어요. 아니에요. 몰랐던 게 아니라 그때는 몰랐던 거죠. 지금은 알잖아요. 노인의 말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노트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이어졌습니다. 주소지에는 작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해운대 국밥집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중년 남자가 홀로 앉아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진이 다가갔습니다. 혹시 한민준 씨를 아세요?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준이를요? 어떻게? 저는 민준이 애비입니다. 한도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남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이세요? 민준이가 아버님 얘기 많이 했는데. 제 아들을 아시는군요. 네. 14년 전에 여기서 일했어요. 한 1년쯤? 서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지금은 어디 계세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왔어요. 연락도 안 되고. 14년 전이면 서진이 계산했습니다. 민준이 사라진 지 1년 뒤였습니다. 그때 무슨 일 있었나요? 글쎄요. 일은 열심히 했어요. 말도 없고 성실했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안 왔어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그 전날 병원 간다고 했어요. 병원이요?
네, 머리가 아프다고. 요즘 말로 편두통? 그런 것 같았어요. 서진과 노인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혹시 어느 병원인지. 근처 종합병원이었을 거예요. 여기서 걸어서 10분 정도? 두 사람은 남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원무과를 찾아갔습니다. 14년 전 기록을 찾아보시겠다고요? 직원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 개인정보라서요. 저는 아버지입니다. 제 아들을 찾고 있어요. 한도윤이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한민준 씨 있네요. 14년 전 응급실 기록이요. 서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응급실이요? 네. 뇌출혈로 실려오셨어요. 수술하셨고 직원이 기록을 읽었습니다. 2달간 입원하셨네요. 그 뒤로는 기록이 없어요. 보호자는요? 없다고 나와 있어요. 본인이 거부하셨대요. 노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서진이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할아버님 괜찮으세요? 그 애가 아팠구나. 혼자서.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퇴원 후 주소지는요? 직원이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기장군으로 나와 있네요. 주소 드릴까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병원을 나섰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할아버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서진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노인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할아버님.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5년의 시간이 두 사람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내일 기장으로 가봅시다. 네, 꼭 찾아낼 거예요. 서진은 다짐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부산의 작은 여관에 묵었습니다. 서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내일은 꼭 만날 수 있을까?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낡은 시계가 떠올랐습니다. 그 시계처럼 멈춘 듯 보이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두 사람은 기장으로 향했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차가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주소지는 바닷가 근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오래된 단층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차를 세우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기에요. 한도윤이 가리킨 곳에 낡은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작은 텃밭이 보였습니다. 토마토와 고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노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진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마른 체격에 그을린 피부였습니다. 머리카락은 반백이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그를 바꿔놓았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온화하고 조용한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도 예전과 같았습니다. 한도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인준아. 민준은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를 아세요? 나야, 민준아. 아버지야. 노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기억이 안 나요. 서진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민준 씨 저예요. 서진이요. 민준이 서진을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머리가. 민준이 비틀거렸습니다. 서진이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얘기해요.
민주는 두 사람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거실이었습니다. 낡은 소파와 나무 탁자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앉았습니다. 민준이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14년 전에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죠.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깨어났을 때 기억이 거의 없었어요. 이름, 나이, 그 정도만 알았죠. 한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안 한 거구나. 누구한테 연락해야 할지 몰랐어요. 병원에서 연고자를 찾으려 했지만 전 거부했어요. 왜? 서진이 물었습니다. 두려웠어요.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제가 누군가에게 짐이 될까봐.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퇴원하고 여기 와서 일을 시작했어요. 낚시배 일도 하고 농사도 짓고 조용히 살았어요. 혼자서? 네. 혼자가 편했어요. 한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민준은 노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당신이 제 아버지라고 하셨죠? 그래. 나는 내 아버지 한도윤이다. 너를 15년 동안 찾았어.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가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단어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가방에서 낡은 시계를 꺼냈습니다. 노인에게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민준이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이건 제가 남기고 간 거예요? 그래. 떠나던 날 현관에 놓고 갔어. 한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왜 두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건 서진이가 너한테 준 선물이야. 너희 둘이 사귈 때. 민준이 서진을 봤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4살 때였어요. 제 첫 월급으로 샀어요. 민준은 시계를 쓰다듬었습니다. 뭔가를 떠올리려는 듯 했습니다. 미안해요. 기억이 잘. 괜찮아요. 서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기억 못해도 돼요. 중요한 건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민준이 서진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한테 잘못했어요. 힘들 때 외면했어요. 그게 평생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저도 기억은 안 나지만 당신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찾아왔잖아요. 나쁜 사람은 안 그래요. 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도윤도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민준아, 서울로 같이 가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계셔. 너를 보고 싶어 하셔. 민준은 망설였습니다. 저는 기억 못하는데도요. 기억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게 중요하지. 민준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가볼게요. 며칠 뒤 세 사람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도윤의 아내가 입원한 병실이었습니다. 노파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노파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민준을 봤습니다. 인준아,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예요. 민준이 노파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파는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디 아픈 데는 없니? 네, 괜찮아요. 다행이다. 다행이야. 노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도윤도 서진도 함께 울었습니다. 병실 창가에는 여전히 낡은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금빛은 바랬지만 여전히 똑딱거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서진은 마포의 그 카페를 다시 찾았습니다. 한도윤과 민준도 함께였습니다. 세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가 처음 만난 곳이죠? 민준이 물었습니다. 응.
내가 기억은 못하겠지만 한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새로 기억 만들면 되죠. 민준이 웃었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그의 웃음이었습니다. 서진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서진 씨, 민준이 불렀습니다. 네, 고마워요. 찾아와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한도윤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셋이서. 노인이 말했습니다. 네, 그러죠. 서진과 민준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낡은 시계는 민준의 손목에서 여전히 똑딱거리고 있었습니다.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한 사람의 흔적이 세 사람에게 새로운 약속이 되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도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